민주당 조국혁신당 합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애도 조문 정국이 끝나자마자 바로 지금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를 시작으로 해서 사실은 어제부터죠. 어제 이제 한준호 전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찬성 반대 입장을 이제 보다 더 명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 대변인 맡고 계신 장윤미 변호사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오늘도 최고위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를 하셨지만 당원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하는 거고 당원이 이 길이 맞다라고 하면 그 길을 따르는 거고 이 길이 아니라고 하면 이 중단하는 겁니다. 이 원칙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모든 정치인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민주당이 허술한 정당이 아니에요. 이해찬 전 총리 연결식 있었지만 그 그림자에 있고 시스템 공천의 기틀을 마련하고 그 후속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뭔가가 이 시스템에 갖춰져 있는데 합당이란 게 얼마나 큰 정치적 이벤트예요. 정청래 당대표가 개인적으로 이 아젠다를 띄웠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의견 수렴이 있어야 돼요. 당원 당규에 너무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최고위 거치고 또 권리당원 토론회를 거쳐야 되고 이게 이르면 이번 주에 권리당원 토론회 등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무위 거친 다음에 당헌 또 113조에 보면 전국 당원대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어요. 합당 이슈와 관련해서 아니면 최소한 이 수임받은 의결기관 아마 중앙위가 될 텐데 그런 트랙을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반대 목소리 나오고 있고 많은 당원분들이 또 이러저러한 의견들을 주고 계시는데 그걸 취합하는 절차 중에 있다. 이것을 너무 정치적 해석을 해서 뭐 정청래 당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다라는 게 이제 야당을 비롯한 이 소리인데 그러면 조국혁신당 당원분들이 민주당으로 같이 왔을 때 정청래 대표를 기계적으로 밉니까? 이거는 또 성립하지 않는 공식이에요. 그러면 지금 열어놓고 민주적인 토론을 하자라는 게 정청래 대표의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 만나가지고 이번 주부터 정책의총, 당무위, 중앙위, 당원 17개 시도당 당원 의견 수렴, 당원 투표 절차를 하나씩 밟아 나가겠다. 결국 당원들이 결정을 하게 될 거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과정에 대한 문제 지적이 되게 많았어서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저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 이슈가 굉장히 뜨겁긴 한데 그 민주당이 지지율이 지금 조국혁신당보다는 22배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민주당이 지금 조국혁신당에게 선제적으로 합당을 그것도 당대표가 독단적으로 제안하는 모습은 전 상당히 좀 이해하기 일단 어렵다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거기다 이제 명분에 있어서도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집권 여당의 위치에서 결국에는 중도보수 확장론을 대통령님께서는 일관되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또 그것이 시대 정신일 수 있는데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급진적인, 그러니까 조금 더 진보 쪽의 가치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당입니다. 사회권 선진국도 저는 필요한 생각이라고 드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조국혁신당이 따로 존재하느냐 아니면 함께 하느냐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명분이 살짝 많이 결여된 이 문제를 왜 우선순위에 놓고 하는지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절차의 면인데 우리가 지금 당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당원 주권을 계속 얘기를 하고 투표 붙여가지고 하면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민투표법도 있잖아요. 국민투표도 대통령이 부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국민투표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하라고 하는 거지 국민투표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한날 한시에 국민투표 붙이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차의 문제는 최고위원들도 선출된 다 각각이 위임받은 대의기구인데 다 그걸 패싱하고서 당원들에게 직접 묻겠다라는 것은 전 이거 민주주의의 대의제를 저는 부정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좀 정청래 대표가 좀 진지하게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제 실익에 관한 건데 지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가 상당히 오묘하지 않습니까? 결국 호남에서는 경쟁 관계, 그 호남의 유권자들은 정치개혁의 관점에서는 선택지가 생기는 거예요. 훨씬 좋은 겁니다. 민주당도 공천을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좋은 순기능이 있고 수도권이나 부산과 같은 경합지나 내지는 TK라고 하는 보수 종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는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했을 때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조국혁신당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조국 DNA를 가지고 들어오면 그건 당연히 선거에서는 국민들이 보실 때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보수 확장의 의지가 좀 약하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선거 국면에서도 조국혁신당이 캐스팅 보터를 줄 수 있는 위치인가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 내지 3% 잠깐 죄송한데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가려고 하는 방향과 조국혁신당의 방향이 달라요? 저는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많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뭐 검찰 개혁과 관련된 목소리 네. 내지는 정치 개혁, 그러니까 원내 교섭 단체를 인하하자라는 네. 그런 목소리 내지는 조세제도 여기서는 워낙 다른 얘기들 금투세 이런 거. 워낙 네. 다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조국혁신당의 주장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네. 그 가치가 따로 있을 때 빛이 난다는 겁니다. 진보적인 네, 쪽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거라 저는 결국 지금 조국혁신당이 2, 3%의 지지율을 분석해 보면 아마 호남에서 많은 분들이 지지율을 받쳐주실 거거든요. 그럼 호남 지지율을 빼면 수도권 경합지에서는 거의 1% 정도의 네. 지지율인데 그것이 지금 선거를 대승하기 위해서 통합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이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맞느냐. 그리고 오늘도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 통합해서 한 표라도 더 끌어모아야 되는 절박성을 얘기하셨는데 이 정치권에는 문법이 있잖아요. 통합을 얘기하는 당이 늘 집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도 졌고 과거에 민주당도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대통합, 민주신당 엄청 많이 통합이라는 걸 많이 일선에 표명을 했고 통합을 외칠 때마다 한 표 한 표 긁어 모아가지고 두 표가 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저도 실익을 고민을 한다면은 지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부분은 전 실익이 매우 적다. 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현주 최고의 말씀도 제가 결이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를테면 뭐 토지 개념 이게 네. 이재명 정부와 완전 결이 맞느냐. 그리고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이 뿌리가 같고 네. 그 괴리가 엄청나게 틀리다. 이를테면 뭐 국민의힘과 이 민주당의 그 괴린 의 이 격차는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노선의 방향성이 상당히 가치는 일치한다 정확히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다만 이제 지금 이 국면에서 지방선거 치를 때 도움이 많이 되느냐, 뭐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 뭐 네. 이런 부분이 이 당내에서도 나오는 것 같고 네. 이제 신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정책적인 결도 좀 다르다라고 합니다만 이게 기본적으로 언젠가는 합쳐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와 공감대는 저는 있었다고 네, 생각하고 네, 네. 예. 뿌리가 같아요. 이 문재인 정부 구성원분들이 많이 네, 가 네. 계시고 심지어 민주당에 계셨던 분들 많이 가 그렇죠. 계시는 예.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른바 민주당의 공천을 못 받거나 이런 분들이 갔을 때 거기에 가서 하는 그게 그럼 좋은 구도인 건가? 그리고 합칠 때 아마 조국 대표로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도 지지세도 한 2자릿수로 올려놓고 네. 이 어떤 당원도 좀 배가한 다음에 민주당에 이게 좀 덩치를 불려가지고 덩치를 불려서 가서 서로 시너지를 확 내자. 근데 그렇게 기다리기엔 너무 이게 앞으로 된다라는 보장도 없고 그게 또 민주당에 더 도움이 되는지도 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인 부분에서 총선 때는 아마 못 합칠 거예요. 이 12명의 의원들이 이 지역을 찾고 이럴 때 너무 총선을 넘기면 이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적기라는 판단이 내부적으로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근데 저는 이제 뭐 해봅니다. 뿌리가 같다라는 말씀이라든지 아니면은 민주당이 대중정당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보수부터 진보까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 안에 뭐 다양한 세력들이 와서 저는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선거를 앞두고 정당이 비전과 가치를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는 보수 얘기했다가 내일은 진보 얘기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정당이라는 거는 비전과 가치 중심이 돼야지 그렇죠. 어떤 식의 세력몰이로 하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에도 그 3당 합당할 때 이의 있습니다 하면서 안 따라가신 거고 네. 고난의 역사가 그 뒤로 펼쳐지는 거거든요. 거죠. 만약에 통합이 이기고 뭐 세만 불리면 좋다. 그러면 통합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와 뿌리는 같지만 제가 다른 차이점을 느끼는 건 뭐냐면 문재인 정부는 좀 이념적 접근이 많았고 약간의 진영적인 사고를 정책에 많이 투영하면서 원전 문제, 부동산 문제, 검찰개혁 문제가 좀 실패로 돌아갔고 지금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하느냐. 같은 문제를 풀 때 실용적으로 접근하면서 국익 중심의 좀 진영을 뛰어넘자라는 식의 지금 국가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뭐 뿌리가 같다라는 주장은 할 수는 있겠지만
가고자 하는 지금 방향성과 문제 해결의 방법론은 좀 확실히 다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중도 보수 확장론을 얘기를 해도 보수 지지층들이 거부감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 하더라도 네. 하는 행동이 다 맞거든요. 그럼 반박이 어려운 거고 지지도 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와 뿌리가 같으니까 두 세력을 하나로 녹여보자. 조국 DNA를 민주당 안에 녹여보자라는 게 지금 조승래 사무총장의 주장이었잖아요. 과연 이게 되느냐라는 전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전 정청래 대표께서 대의 제도에 대한 저는 심각한 오해를 하고 계신다고 봐요. 저도 당원 주권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고 안전장치를 가지고 당원 주권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저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도자가 책임지는 자리거든요. 근데 오늘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였어요. 당원이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면 나는 멈추겠다. 그러면 사실 당대표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당대표가 무슨 자판기 거수기도 아니고 당원들이 하라 그러면 하고 말라 그러면 말고 그게 큰 틀에서 주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공공에 부합하라는 의미에서 당원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라는 것이지 만약에 집단과 만약에 그 여러 가지 당원들 전체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당대표가 수임기관으로서 대의기관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본인이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대의기관은 또 선거로서 책임을 물리는 건데 네. 지도자가 뭐든지 당원들의 뜻에 A부터 Z까지 맞추겠다라는 말은 듣기에는 상당히 좋지만 그럼 당대표라는 기관으로서의 책임은 어디 갔느냐라고 묻는다면 당원들과 책임도 다 논하지자라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전 정치에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말만큼 무책임한 단어는 없다. 전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선명하게 책임지고 본인이 결단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당원들의 뜻을 수렴해서 받은, 또 평가받고 예. 이게 선순환의 대의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정청래 대표가 많은 의미에 있어서는 좀 오해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근데 생각이 이제 듭니다. 뭐 아까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이런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뭐 53분이어서 우리가 또 의제가 더 많아가지고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정리를 좀 종합해서 하자면 여하튼 그 윤석열 정권에서 지난 2024년 총선 때 지민 비조로 이제 뭐라 그래야 됩니까? 선거연대 연합정치의 아주 성공적인 모델. 그 이후에 이제 비상계엄을 같이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어떤 동지적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그리고 대선은 아예 공동선대본부를 통해서 이제 같이 치룬 뭐 이제 뿌리가 같으면 꼭 같이 가야 되냐 뭐 이거는 좀 별건의 논의로 친다 하더라도 이제 지난 정치의 과정이 이제 연대연합 그다음에 동지적 관계였다. 그럼 이후에 5기 민주정부를 뭐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라는 관점에서 이제 나온 건데 과정에서 조금 더 민주당 안에 치열한 내부 논의, 그 다음에 이제 정보 공유, 그리고 이 당 안에서의 확실한 뭐라고 됩니까 합의, 뭐 이게 있은 그쵸 수의 이 과정이 있은 후에 됐다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부드러웠을 텐데 이제 그런 거 딱 없이 느닷없이 어느 날 이제 번개처럼 딱 나타나니까. 충격파로 이러저러한 논의가 거칠게 좀 진행 중인 게 아닌가 싶고요. 아니 근데 이것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이성윤 최고위원이나 문정복 최고위원의 저는 실수가 같이 있다고 보는 게 이성윤 최고위원도 이번에 아니 공론화를 제안한 건데 왜 그렇게 반발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 정청래 대표의 1월 22일자 기자회견을 잘 들어보시면 합당 제안을 조국 대표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론화 제안을 당원들한테 한 게 아니라 조국 대표한테 조국 대표 우리 합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론화 제안이라고 하려면은 당원들한테 먼저 했었어야 된다라는 게 하나가 좀 미스가 있는 거고 네. 오늘 문정복 최고위원도 당 대표는 당원들의 자유 의사의 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거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당 대표에 대한 자유 의지의 총의를 제가 들으면서 이거 며칠 전에 들어본 단어인데 이런 단어를 그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에서 쓰는 단어를 이렇게 쓰시는 게 과연 맞느냐. 네. 전 이런 부분들은 절차적인 지금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들에게도 합리적인 설득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본인들의 주장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절차도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또 상황들을 밟아나가면서 이거를 수기를 거쳐서 해야지 그냥 묻지마식으로 가는 것은 그쵸. 전 매우 좀 그건 잘못되고 합당을 해도요. 그럼 굉장한 전 후유증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게 제일 좀 이렇게 저는 어쨌든 뭐 관전자 입장이고 취재하는 기자의 입장에서 보는 건데 언어가 거칠어지면요.
나중에 반드시 후유증을 남깁니다. 그 내용이 사라지죠. 그렇습니다. 내용이 사라지고 공방전만 돼요. 이렇게 되면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보수 언론이 좋아해요. 그럼 보수 언론들은 그 싸우는 거 매일 그 기사 뽑고. 그렇죠. 경마식 중계 보도하면 되거든요. 그걸로 이제 재미 보는 거는 보수 언론이다 이런 거고 저희 같은 진보 언론 기자들이 보기에는 그 분명하게 같은 말도 대한민국에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할 때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하는 발언과 그렇지 않은 막말하고는 맞아요. 이게 나중에는 반드시 상처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갈등 국면이 첨예화될수록 언어를 조금 정제해서 쓰시고 그리고 좀 그 이후 먼 미래를 보면서 아직도 대한민국 정치가 제일 후진적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국민의힘이 계속 그 평균 점수를 깎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평균을 좀 올려주고, 그 좀 이를테면은 그 뭐지 상향평준화. 상향평준화,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아유 역시 신인규. 아니, 보수 정말 되면은 그치. 상향평준화 돼요. 그렇죠. 보수가 정말이 되면 이 상향평준화를 하기 위해서 조금 그 좀 더 좀 논의를 정치하게 했으면 좋겠다. 성숙하게 했으면 좋겠다. 공감됩니다. 아유 역시 대변인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저희가 56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